안녕하세요. 나비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의료관계법규 중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법과 거의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사,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그래서 의료기사 등이라고 하죠. 이 두 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사 등의 자격이나 어떤 면허에 관하여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의료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고요. 자, 정의를 보시면 의료기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빠져 있죠. 의사나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요즘 지도를 의대로 바꾸자고 지금 서명 운동하고 있죠.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과거에는 의무 기록사라고 불렀었죠. 지금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나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을 또는 정보의 분류를 그다음 확인, 유지,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경사는 이 안경, 조제 판매 또는 콘택트 렌즈 판매. 콘택트 렌즈는 조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경, 조제 판매, 콘택트 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경은 시력 보정용까지 한정되어 있고요. 콘택트 렌즈는 어떤 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 예, 요즘은 그 색깔이 있는 렌즈도 많이 끼우죠. 그래서 그거에 포함입니다. 자, 다음은 의료기사의 종류와 업무입니다. 자, 의료기사의 종류는 총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무입니다. 업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어떤 화학적, 생리적 검사이겠죠. 자, 방사선사는 방사선 등의 취급이나 어떤 관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물리치료사는 이 물리요법적 치료이고, 작업치료사는 작업요법적 치료입니다. 자, 치과기공사는 어떤 볼처물의 제작이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가 있고요. 치과위생사는 어떤 치아나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범위와 한계입니다.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안경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다면, 자, 안경사는 어떤 시력 보정용에 한정되어 있는 안경의 조제 판매고, 그 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시킨 콘택트 렌즈의 판매를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 6세 이하의 아동, 어린 아동이죠.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나 어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조제 판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각적, 주관적, 타각적, 객관적 이 굴절 검사로만 해야지 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이 내용입니다. 자, 면허입니다. 자, 의료기상이 되려면 당연히 국가시험 합격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의료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야겠죠. 근데 이제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는 이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학문을 전공하고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기관이라 있죠. 굳이 대학만 아니라 해도
뭐 상관없다는 거죠. 대학이 아니어도 이거 전공을 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국의 경우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그해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졸업 전에 뭐 이미 합격자 발표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다음 결격사입니다. 결격사 마찬가지 의료법과 같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의료법이나 아니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 또는 관계 법령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게 1인이죠. 그 다음에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만 시험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죠. 이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두 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다. 직접 실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시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전공 과목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법규를 함께 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지만 병합에서도 볼 수 있다. 과거의 방사선사 국가고시도 마찬가지 필기시험을 본 후에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기시험을 실시했지만 지금은 함께 실시하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는 실기시험을 합격했다 하더라도 어떤 불합격 처리되는 거죠. 시험에 대한 시행과 공고는 이 시험 장소나 어떤 과목이나 응시원서 제출 기간 등에 관한 것은 이 시험일 90일 전에, 즉 3달 전이죠. 공고해야 되고요. 다만 시험 장소는 어떤 지역별 응시 인원을 확인해서 시험일 30일 전까지는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지역에서 국가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지금은 각 지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많이 좀 확대됐죠. 자, 응시 자격 제한도 같습니다.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 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이나 어떤 부정 행위를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기준에서 손동작 또는 소리, 대화로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나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갖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1회에 한해서 응시 제한되고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알려주거나 보는 행위, 즉 컨닝이죠. 이런 행위, 주는 행위, 아니면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아니면 휴대폰을 끄지 않아서 갑자기 벨이 울린다거나 했을 때 이런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장비나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답안을 전송, 작성하는 행위들, 이것은 2회에 한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어떤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아니면 이 사전에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이것은 3회 한해서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면허의 등록은 이 내용은 의료법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 면허 등록이죠. 면허를 발급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등록해야 되고 마찬가지 이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실습은 인정해 줍니다. 무면허로 안 들어갑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여금지, 그리고 알게 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2번 볼 필요는 없겠죠. 실태 등의 신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면허 신고죠.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를 해야 된다. 똑같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신고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끔 한다. 똑같습니다. 의료법과. 자, 치과 기공소의 개설 등록입니다. 자,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의원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게 신고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 치과 기용서와 안경소는 그 의원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치과 의사나 치과 기용사가 아니면 치과 기용소에 개설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한 개만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해야겠죠.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입니다. 당연히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자, 준수사항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 치과 기용사는 단독으로 어떤 치과 기공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가 발행한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보존해야겠죠. 이 치과 의사는 이걸 의뢰했기 때문에 이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는 2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자, 안경업소입니다. 자, 안경업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내용은 같죠. 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이냐? 전자상거래나 통신 판매 또는 이 사이버몰에서 구매나 배송을 대행하긴 할 수 있지만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지 따르지 않는 방법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안경업소에서 판매를 해야 되고 이 콘택트 렌즈를 판매할 때는 안경과 다르죠. 그래서 사용 방법,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있고 유통기한 또는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해외에서 구매나 배송할 때 이런 충족하는 방법이 돼야 된다겠죠. 그래서 사이버몰에 안경이나 이런 콘택트 렌즈에 관한 상품 정보와 가격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국내 구매자의 구매 요청을 받아서 해외 판매자로부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수입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입하기 때문에 이 수입 화물주 정상적으로 신고된 수입업자야 된다죠. 수입업자가 돼야지만 이런 수입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그 무허가 또는 불법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매자가 수입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당연히 이 국내 판매자에게 판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폐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 기공소나 안경업소는 이 개설 등록할 때 마찬가지 이 특별자치시장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했기 때문에 어떤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 광고 등의 금지. 당연히 거짓이나 과장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영리의 목적으로 이런 치과 기공사나 안경업소 또는 치과 기공사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이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죠? 굳이 이 내용도 특별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고와 검사입니다. 자, 아까 그 우리 신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치과 기공소나 안경업소에게 이런 지도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어떤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검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당연히 소속 공무원은 그 고난을 나타내는 증표나 어떤 시간 조사 범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굳이 이 내용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으로 내용을 알아봤고요.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총 2번에 걸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마지막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